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설 연휴 끝나고 2월 바로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부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게임 두둥. 자, 첫 번째 게임은 캠프파이어입니다. 보드게임에서 출시됐고요. 지금 3월 5일까지 13,000원에 할인하고 있습니다. 요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보통 보드게임 카페 많이 가시면 처음 하시는 젠가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덱스터리티라고 하는 뭔가 블럭을 빼거나 손으로 하는 그런 게임인데 요거는 재밌게 이제 쌓는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캠프파이어에 필요한 장작과 불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블럭을 쌓는 겁니다. 딱 봐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구성품이 간단하고 쉽고 우선 이런 거는 뭐 보드게임을 잘하고 못하고 알고 모르고 이걸 떠나서 어떤 자리에 가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카드를 뒤집으면은 이렇게 어떤 걸 올려야 되는지 구성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무랑 그다음에 노란불, 파란불, 빨간불 요를 같이 올려서 쌓는 건데 요게 이제 땔감이라고 하죠. 땔감으로 불을 얹고 올리는데 이게 핀셋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한편으로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손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손.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을 쓰느냐 아니면 반대손 왼손으로 쓰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정이 돼서 어렵게 왼손 카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손 반대손으로 이용해서 땔감을 쌓아야 되는 그런 난이도 있는 카드들도 나와서 뭐 재미나게 올려서 쓰러지면은 먼저 지고 최종적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팀케이스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휴대성도 좋고 말 그대로 진짜 테마성으로 이거는 뭐 캠핑 가시는 분들 게임 딱 하나 들고 가서 조용히 불멍하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즐기면 아마 테마적으로도 굉장히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지금 13,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 만약 주변 사람들 다양하게 뭐 선물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대량 구매할 경우는 더 할인 가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하나면 35%지만 3개, 5개면 40%까지 최대 이렇게 할인이 되는 구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보드게임에서 출시한 캠프파이어였습니다. 두둥. 다음 게임은 봉 잡았다입니다. 요거 이제 얼리버드 특가로 현재 18,000원에 40% 18,000원. 와. 우주TV를 구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희 이제 한방에 신작 소개를 한번 올라왔던 게임이고 그 영상 자체에 다음에 소개할 원더볼링까지 해서 봉잡았자 함께 소개하고 있으니까 플레이적인 느낌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요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이제 치약박스 시리즈 모으시는 분들한테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콜렉션으로도 좋고 딱 모아놨을 때 뭔가 예쁘게 착착착착 사이즈도 똑같거든요. 패키지 사이즈도 똑같고 일러스트도 일관되게 나오다 보니까 컬렉터들에게는 모으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번호로 이제 나온 순서로 보면은 봉 잡았다가 4번, 원더블링 5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출시가 됐는데 이게 이제 놓친 분들 때문에 같이 나온 것 같은데 요거 같이 원더블링 봉 잡았다가 출시 특가 기념으로 나머지 제품들도 40% 다시 판매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만약 나 그때 놓쳤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함께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이것도 있네요. 풀로 5개를 구매하면 50%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하네요. 한꺼번에 사시면은. 그래서 게임을 소개하자면은 게임은 쉬운 방식인데 제법 어려울 수 있는 게 경매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봉만 가지고 뭐 봉을 고르는 게 아니라 봉을 가져올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중앙에 있는 게 내 자산이거든요. 이 돈을 걸어 가지고 돈을 가장 많이 비딩한 사람이 그 해당하는 돈을 내고 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이게 봉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가져와야 되는 봉의 그 차이가 5mm입니다. 딱 5mm. 이게 또 같은 치수가 이렇게 4가지씩 들어있어요. 점점 커지죠. 자, 준비는 이렇게 각자 하나씩 봉을 들어요. 이게 기본 봉을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50원을 갖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패키지를 이용해요. 그래서 패키지 안에 나머지 봉을 넣고 싹 닫고 톡톡톡 치면은 봉이 하나가 싹 나오는 그 뭔가 과자 빼빼로에서 하나 꺼내는 이런 느낌처럼 하나를 쑥 꺼내는데 이게 어떤 봉의 사이즈인지 모르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처럼. 그러니까 주머니의 역할을 박스가 대신했다. 이건 굉장히 영리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플레이가 꺼낸 막대를 스탠드에 꽂고 30cm 최소 이상 떨어져서 수직으로 조고 보는 거예요. 이제 재는 기회는 줍니다. 이게. 하지만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잰다고 재는 게 아니라 30cm나 떨어졌는데 그게 5mm가 티 날 것 같습니까? 전혀 안 납니다.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요걸 보고 서로 보면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5, 3, 5, 패스, 8 이런데 최대가 10까지 걸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패스하면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경매를 하고 가장 많이 부른 사람이 요걸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가져와서 이제 이때 재볼 수가 있는데 이때 재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나머지를 치면은 5mm 차이다, 1cm 차이다 이러면서 탄성을 쳐지는 거죠. 내가 이거 왜 가져왔지? 이러면서 재미난 포인트가 이 행운의 장소 그 뱀주사위처럼 돈을 이렇게 쓰다가도 이 구간으로 가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구간들이 있어서 딱 뭔가 저 구간까지 내가 돈을 먼저 쓰면은 다시 돌아오니까 이왕이면 뭐 6원을 썼는데 3원만 썼다거나 이런 느낌처럼 체감적으로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요걸 잘 보면서 지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게임 끝났을 때 이 남은 자산도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구간하고 빨간색 구간인데
빨간색 구간은 멈춘 수 자리가 점수고요. 파란색 구간은 무조건 어디에 멈추든지 23의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돈을 너무 안 쓰는 것도 재미없으니까 요 정도 파란색 구간까지는 돈을 쓰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막대 누군가가 8개를 대거나 아니면 돈을 누가 다 쓰거나 아니면 같은 길이 4개를 모으면 이게 승리입니다. 승리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간격 차이만큼만 점수거든요. 10점씩 가장 긴 간격으로만 점수를 치기 때문에 센치라도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요게 이제 그럼 5mm인지 아닌지 너무 애매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게임 처음에 이 자신의 색깔, 자금 색깔 토큰을 하나를 줘요. 그러니까 토큰이 2개인 거죠. 하나는 여기다 놓고 하나는 내 색깔을 표시하는 토큰인데, 요 토큰 2개가 5mm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내 폼에다가 딱 대서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지금 5mm 차이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게임 끝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대 점수 플러스 남은 자산 점수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원, 그러니까 파란색 구간에서 끝났으면 무조건 22점이고요. 빨간색 구간에서 끝났으면 그 숫자만큼 점수를 먹고 점수를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방식은 굉장히 심플한데 이게 파티와 전략 어디께쯤에 있습니다. 이것도 덱스터리인데 파티 게임이야 하고 시작했는데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굉장히 신중해지고 돈을 거는 이것도 한 제가 7점 걸 것 같으니까 아예 내가 8 걸으면 다시 돌아오는구나, 막 이런 전략적인 포인트가 분명 담겨 있어서 그냥 쉽게 즐기는 덱스터리 게임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뻐요. 사진을 진짜 잘 찍었는데 게임을 진짜 즐겨보시면 구성품 자체가 굉장히 예뻐서 누구나 쉽게 딱 들으면서 야, 이 게임 한번 해볼래? 하고 밀 수 있는 그런 게임이죠. 그리고 두둥 바로 이어서 원더볼링 이어서 소개할게요. 아까 봉잡았다와 같은 느낌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저희가 이제 즐겨보기까지, 왜냐면은 아무래도 파티 게임이 좀 많이 사람들 즐겨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우주TV 크루에서 함께 즐겼었는데요. 여러분 볼링 좋아하시죠? 볼링장에서 다들 가보지 않았나? 가서 막 에버리지 100부터 시작해서 볼링 재밌는 게 100부터 시작해서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 쳤을 때가 굉장히 점수 많이 나오는데, 볼링의 재미를 볼링장 가지 않아도 집에서 즐길 수 있게 컴팩트한 구성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영리해요. 아까 그 봉잡았자도 패키지를 굉장히 영리하게 이용했잖아요. 이것도 원더볼링 패키지 빼면 슬라이드 방식인데 딱 뒤집었을 때 이 뒷면이 볼링 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실제 이렇게 들어있는 볼링핀들을 세워가지고 볼링공을 굴리는데, 이건 영리하게 막대로 볼링을 치는 거예요. 아, 사진 진짜 잘 찍네. 되게 노란색 배경에다가 굉장히 잘 찍었네요. 자, 요거는 한 개만 남기면 스트라이크입니다. 볼링 안 해보신 분들도 스트라이크란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볼링핀을 다 쓰러트리면 그게 스트라이크가 돼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는 건데, 이거는 볼링핀을 한 개만 남겨야 됩니다. 왜냐면은 볼링핀을 이렇게 아까처럼 세워놓고 공으로 때리는데 다 쓰러트리는 거면 누구나 이렇게 세게 때리겠죠. 그러면데 영리하게 핀을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쓰러뜨려야 되는 그런 절묘한 컨트롤과 힘 조절이 필요한 거죠. 자, 게임 준비는 이렇게 보드판 뒤에 그 게임판을 뒤에 놓고 각자 숫자 칩 2개랑 스트라이크 칩 2개를 가져요. 숫자 칩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숫자만큼 핀이 남아야 뒤집을 수 있고요. 스트라이크 칩은 그 핀 하나 남기고 다 쓰러뜨리는 거, 그러니까 즉 스트라이크를 쳐야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칩을 다 먼저 뒤집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페널티 칩도 랜덤으로 놓는데, 이 페널티 칩은 다 쓰러뜨리거나 혹은 쳤는데 너무 그 소심한 사람들 있죠. 쳤는데 너무 소심하게 쳐서 핀을 못 쓰러뜨렸어. 그럼 2번까지 기회를 줍니다, 이게. 그래서 2번 연속 쳤는데 핀이 하나로 못 쓰러뜨렸다. 그래도 페널티 칩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레인 위에 이 흰색 안에다가 핀을 세웁니다. 이거는 내가 세우면 너무 유리하게 세울 수 있으니까 옆 사람이 세워주고요. 그리고 내 턴에 핀으로 치는데 바닥을 쳐야 돼요. 바닥을. 핀을 직접적으로 쳐도 페널티를 먹습니다. 봉이 보면은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은 공은 약간 좀 더 묵직하고 뒤에 그 하늘색 공은 조금 가볍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한번 딱 쳤을 때 한 번이라도 이게 핀이 쓰러지면은 더 칠 수 없고 멈춰서 남은 핀 개수가 나에게 칩이 있으면 그걸 뒤집으면 돼요. 그리고 한 개가 남았어. 그러면 스트라이크인데 요게 스트라이크를 뒤집거나 아니면 숫자 칩 2개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스트라이크를 다 쳤는데 또 하나만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2개 뒤집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나는 숫자 칩을 먼저 없앨 거야 해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핀을 쓰러뜨리거나 하나도 못 쓰러뜨리거나 핀을 직접 이거 안 때릴 것 같죠? 진짜 많이 때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휘두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핀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페널티가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진행하다가 누구라도 스트라이크를 쳤어. 그러니까 핀 하나가 나오면은 다음 사람이 다시 핀을 세워서 10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널티 칩이 누군가가 다 가져가서 페널티 칩이 떨어지나요? 그러면 이제 서바이벌 룰로 넘어가서 페널티를 하나라도 받으면 그 사람은 떨어져요. 내가 이제 하나만 이제 칩을 뒤집으면 끝나는 상황이어도 페널티 칩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실수로 핀을 쳤거나 다 쓰러뜨렸어. 그러면 그 사람 바로 다인 겁니다. 그래서 역전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온다. 섬세한 각도 조절과 힘 조절이 필요한 원더볼링입니다. 치약박스 시리즈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는 치약박스 있잖아요. 딱 치약박스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고 쉽게 뭐 갑자기 놀러 가서 보드게임을 할 생각이 아니었지만 그냥 가방에 하나씩 갖고 다니다가 굉장히 좀 뭔가 심심해 하다가 친구들이 있는데 야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 그 자리에서 꺼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죠. 봉잡았다와 언더볼링 시리즈가 이번에 특가로 출시됐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둥 익스플로딩 키튼 신대 악마인데요. 이게 지금 아직 페이지가 뜨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 출시될 걸로 예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미리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 담았습니다. 요건 지금 보시면은 우선 익스플로딩 키튼 아시잖아요. 이 폭탄 고양이 해가지고 서로 카드를 받고 카드를 쓰고 리필덤에서 카드를 뽑고 카드를 쓰고 카드 뽑고 이런 식으로 돌아요. 카드를 뽑다가 이 더미 내에 폭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탄이 나오면 터져서 죽는 건데 그때 보면 이 카드 중에 녹색의 해제 카드가 있습니다. 해제 카드들. 게임할 때는 처음에 한 장씩 주고 시작을 하죠. 한 번은 살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은 살려주고 이게 이제 더 들어있습니다. 이 더미 내에. 그래서 운 좋게 그걸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 도중에 액션을 통해서 상대편의 해제 카드를 뺏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더미는 이제 그 카드 덱은 상대편한테 안 보여주고 계속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 진행하다가 상대편은 다 터지고 나만 살아남으면 돼. 식의 게임이 익스플로딩 키튼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능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상대편 카드를 뺏어온다든지 아니면 더미를 미리 좀 살펴본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번에 신대 악마에서는 달라진 점이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신대 악마답게 갓냥이 그러니까 신고양이랑 악마냥이가 두 가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게임 시작 전에 딱 펼쳐두고 게임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익스플로딩 키튼이 서로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파티 게임이다 보니까 쟤는 진짜 운 좋게 맨날 안 죽고 카드를 뽑으면 누구만 터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폭탄 고양이가 나와서 터지면 그 폭탄 고양이를 다시 넣거든요. 왜냐면 인원수 마이너스 1만큼 해서 총 그 폭탄 고양이를 넣기 때문에 내가 터졌어. 그러면 이 폭탄을 내 맨 위에다 놔도 되고 중간에다 놔도 되고 어디다 놓던지 내 마음입니다. 다만 계산을 해서 세 번째 터치려고 또 세 번째지? 그러면 세 장 뒤에다가 놓고 쟤 터치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턴을 넘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두 번 하게끔 턴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해서 내 카운트에 안 맞게 상대편이 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쟤는 맨날 안 터지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에 신대 악마에서는 일기토 모드처럼 상대편한테 너 나랑 붙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을 쓰면은 이 아까 중앙에 놨던 이 간냥이랑 악마냥이를 섞어서 그 대결하는 사람하고 나눕니다. 그 카드를 쓰는 사람도 리스크를 짊어질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나는 해제가 있어. 그럼 좀 덜하죠. 상대편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섞어가지고 딱 나눕니다. 서로 모르는 거죠. 그러면 받은 사람, 그러니까 공격을 받은 사람은 이걸 바꿀지 말지 한 번 정도 기회를 줍니다. 어쨌건 그 뒤에 확인을 해서 공개를 했을 때 악마냥이가 나온 사람은 폭탄 고양이처럼 터지게 돼서 해제가 있어야만 막을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게임 죽는 거고. 혹은 간냥이가 나온 사람은 굉장히 좋은 게 이 간냥이 카드는 조커예요. 그러니까 어떤 카드든지 되지만 다만 안 될 카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카드 중에 해체 말고 안 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카드를 누가 썼을 때 안 돼 하고 막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간냥이 자체가 뒷면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카드들은 이렇게 뒷면이 모르잖아요. 근데 간냥이랑 악마냥이는 뒷면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내가 간냥이를 들고 있으면 나 이거 아껴놨다가 써야지 할 수가 없는 게 턴이 돌 때 상대편이 카드를 뺏어가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때 간냥이를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으니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간냥이를 쓰면서 안 돼를 쓰면은 너무 뭐 쓰고 맞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안 돼는 안 된다. 그래서 뺏기면 무조건 뺏을 수밖에 없고 대신 간냥이가 해제는 됩니다. 그래서 폭탄이 터졌을 때 간냥이를 내면서 해제로 쓸게 이건 또 가능해요. 어쨌건 내가 간냥이를 들고 있으면은 상대편이 안 뺏기고 한 턴 돌 때까지는 조마조마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버텨서 즐기는 게임인데 요게 이제 스탠드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즐기려면 익스플로딩 키튼 본판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게임으로 그냥 스탠드 언론으로 요 게임만으로 다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신작 소개에 올렸을 때 본판하고 호환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즐겼을 때 카드 사이즈도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섞어서 즐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섞어서. 다만 이제 밸런스상 뭐 당연히 폭탄 고양이라든지 해제라든지 이런 카드 카운팅의 조절은 좀 필요하겠죠. 다만 마스터가 정하는 내에서 즐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냥이랑 악마냥이 부분만 딱 메인하다 놓고 카드는 다양하게 섞어서 즐기면 좀 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딩 키튼 좋아하셨던 분들은
또 1대1 일기토 모드가 생긴 이 신과 악마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 주쯤에 아마 출시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출시될 이제 가격 정보나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익스플로딩 키트 신대 악마였습니다. 예, 다음 게임 두둥. 예, 두리안입니다. 오잉크 시리즈 역시 팝콘에서 나왔는데 팝콘이 이런 시리즈 컬렉터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예, 아까는 이제 치약박스 시리즈고 요거는 오잉크 시리즈라고 해서 굉장히 이쁜 컴팩트. 더 아까 그 치약박스랑 비슷하지만 얘는 좀 더 뭔가 좀 컴팩트한 그 상자 박스 같은 느낌이야. 오잉크 신작 게임입니다. 이번에 작년 SN에서 출시했던 신작 게임이고 블러핑 파티 게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6,800원에 30% 할인가로 출시가 됐는데 요게 이제 다 같이 있는 그 오잉크 박스 시리즈거든요. 같이 추가로 30%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내가 기존에 놓쳤던 게 있다. 그러면 요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두리안. 두리안은 이제 과일 이름이죠. 우리가 이제 고릴라들이 돼서 과일 상점의 직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파는데 과일이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 이 오른쪽 체크박스에 있는 과일들은 우리가 받은 주문들이고 X에 있는 거는 주문 안 받는 그런 건데 서로 돌아가면서 주문을 받아요. 그 주문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한 팀인 건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만큼 손님을 지금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런 눈치가 굉장히 필요한 게임인데 쫄보 게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쫄보 대인배 게임이에요. 아, 맨덤의 던전 만든 작가님이네요. 예, 이분 맨덤의 던전도 약간 그 느낌이잖아요. 너 갈 거야 말 거야 그런 쫄았냐 안 쫄았냐 그런 느낌을 이 게임도 역시 그대로 잘 담고 있습니다. 종도 들어있고요. 구성품이 아까 그 컴팩트한 사이즈에 이게 다 들어있어? 라고 들으면 놀랄 정도로 과일 카드, 그 다음에 종, 그 다음에 심지어 카드 홀더 있죠. 카드 홀더까지도 7개가 들어있습니다. 7인까지 들릴 수 있는 게임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들어있는데 요렇게 이제 세팅을 합니다. 각자 카드 홀더를 놓는데 내가 처음에 재고 카드를 내가 못 보게끔 놓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놔야 돼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나는 나머지 사람들의, 그러니까 나를 뺀 나머지 사람들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재고를. 이런 식으로. 주문을 돌아가면서 받아요. 딱 받으면은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그림이 무조건 카드가 이렇게 2개씩 붙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배치를 하는데, 두리안 3개가 들어왔어? 근데 딱 봤는데 내 시야에서, 내 카드는 모르겠지만, 쟤 보니까 두리안 3개 되네?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리안이 없어. 없는데 이렇게 놓는 것보다 딸기는 있네? 그럼 딸기를 돌려서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치하면은 다음 사람이 딱 보고 카드를 뽑아서 주문을 할지 아니면 주문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종을 칠 건지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 내 턴에 오면은. 그런데 맞아. 내가 봐도 네 보는 시점에도 딸기가 있지. 나도 있어 하고 그 사람도 주문을 해서 주문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문이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딸기가 하나가 있는데 한 개가 이미 나갔어, 앞서라면서. 그런데 내가 깠는데 또 딸기야. 그러면 좀 불안하죠?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 앞에,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은 내 카드가 딸기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왜냐면 그렇게 흘러간 이유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카드에 그려져 있는 과일 종류가 4종류인데 상대적으로 딸기가 많고 바나나 포도는 보통 이거 두리안이 적어요. 그러니까 두리안 3개 나올 확률보다는 딸기가 한 5개, 6개가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상대적으로는. 카드도 한쪽은 항상 2개, 3개고 한쪽은 하나입니다.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개를 놓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때 딸기가 없어. 그래서 뭐야? 딸기 없는데? 하고 두리안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두리안이 내 시점에서 보이면.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두리안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두리안 없는데 왜 두리안을 왜 놓는 거야? 3개나 있다고? 이러면서 서로 막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몇 개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게임이라서 카드를 까고 이렇게 배치를 할 때마다 맞아? 맞아? 그거 맞아?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종을 치게 되잖아요. 그럼 종을 치면은 결단이 나와요. 재고가 더 많은 경우. 그러니까 깠는데 아까 말해서 두리안 없다고 해서 흔들었는데 딱 확인해 봤더니 내가 두리안을 갖고 있었어. 이 종을 친 사람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맞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종을 흔든 사람이 벌점을 먹고 두리안을 놨는데 흔들었어. 근데 맞아. 우리가 두리안이 없었어. 3개까지는. 그러면은 그 전 사람, 그러니까 이 두리안 카드를 놓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 카드를 내려놓은 사람이 바로 벌점 먹습니다. 그래서 점장 카드 칩을 먹는데 이 점장 칩이 점점 늘어나요. 라운드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먹지만 2라운드는 2점, 3점에서 벌점이 점점 높아지는데 그렇게 가져가다가 점장 칩의 합이 7점 이상이 되면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벌점이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심플한 방법으로 진행되다가 3가지의 특수 카드가 있어요. 고릴라 카드. 이게 이제 또 게임의 변주를 주는 재미난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이게 내가 꽂아서 아까 재고 카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카드를 뽑아서 돌아가면서 턴을 진행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2가지 경우가 있는데 게임을 뽑아서 나오면은 그냥 카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재고를 도중에. 그러니까 바나나 2개가 있지만 아닌 것 같아.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돌릴 수가 있고
내가 재고를 놓는 경우는 이게 누군가 앞에 있어. 내 앞이 아니더라도 이게 나와 있는 상황이면 앞으로는 이 게임, 이 라운드 내는 과일 3개짜리는 무조건 주문이 캔슬됩니다. 그러니까 무적인 거죠, 3개짜리는. 둘째는 아무 일도 없고요. 얘는 그냥 능력이 없는 거죠. 재고도 없는 거고. 그리고 셋째는 바나나는 무조건 캔슬해. 1개건 2개건 3개건 바나나 캔슬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내 앞에 이 첫째가 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두리안 3개 넣으면은 내가 이 첫째니까 두리안 3개는 없는 걸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 시점에서 두리안이 없단 말이야. 근데 잠깐만, 내가 혹시 첫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내가 첫째 들어있나? 그리고 나도 그럼 3개를 놓게 되는 거지. 내가 3개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종을 치는 거야. 아니야, 실은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블러핑을 하는 재미난 파티 게임입니다. 요 두리안은 조만간 저희가 이제 우주TV에서 한방의 신작 소개로 아마 소개를 해서 보내드릴 텐데, 요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더 재밌게 어떤 느낌의 게임인지 플레이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 오잉크 두리안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두둥 학교에 가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를 말하고 난 뒤 사이에 바로 19일날 올라가는 또 게임이라서 미리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펀딩 페이지가 텀블벅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드라이브에서 같이 이제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항공게임즈에서 출시되는 게임입니다. 도쿄게임마켓에서 인기 화제작이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드디어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림이 이제 굉장히 귀엽고 한글판으로 역시 나왔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캐릭터 이름들이 다 이제 보드라이브 크루원들 그 이름으로도 한글화가 된 점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인에서 4인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2인 전용 게임이에요. 실은 둘이서 즐기는 게임인데 팩을 2개를 사면 4명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 하나당 2인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기본 구성물이 이제 2인 구성이다 보니까 저는 2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게임도 재미난 게 이게 2인 협력 룰이 있고 경쟁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하나로 둘이서 즐기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즐길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다. 그것도 재미난 포인트고, 이게 이제 학교에 가는 건데 지각을 하냐 아니면 등교에 성공하냐, 그 2가지예요. 그래서 협력으로는 카드가 총 15장이 들어있는데 그 15장 카드를 다 펼쳐질 때까지 우리가 지각을 안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카드는 앞, 뒷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면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좀 안전해요. 앞면으로 내는 만큼. 왜냐면 저희가 카드를 셔플해서 받을 때 앞면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두리안처럼 내가 손패 들었을 때 나는 앞면을 보지만 내 팀은 내 카드의 뒷면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뒷면에는 이런 재미난 효과들이 담겨 있어요. 뭐 카드를 수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게임이 카드 손패 수급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안전하게 그럼 앞면만 내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없는 게, 내가 처음에 3장을 손에 들고 앞면 내면은 손에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체력 탈진으로 저는 그냥 손 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 협력 게임이라면 우리 편이 다 성공할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건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계기가 돼서 결국은 카드를 뒤집어서 내서 손패 수급을 해야 되는데, 뒤집어서 냈을 때 각 캐릭터마다 이렇게 X가 이제 지각입니다. 지각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각을 내려놓게 되면은 바로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협력 게임에서는. 그래서 앞면과 이 뒷면의 효과를 잘 봐야 되는데, 특정 어떤 카드들의 능력이 이제 협력이면은 서로 너 이거 지각해 이렇게 말해주는 카드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최진영 카드 같은 경우는 능력으로 예언처럼 너 이거 지각이야 말해주면 상대적으로 캐릭터마다 지각이 하나씩밖에 없거든요. 이 오리진 주인공 같은 캐릭터 빼고는. 그래서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지각이면 나머지 색깔의 카드들이 들어오면 그거는 좀 더 안심하게 뒤집어서 내면은 카드 수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덕션 느낌도 있는 거죠. 카드가 지각이 안 나와서 지금까지 다 뒷면으로 내는데 그럼 얘는 100% 지각이구나 생각해서 앞면으로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15장이 다 낼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경쟁은 10장만 냅니다. 경쟁 모드는. 아까는 협력이 15장인데 경쟁은 10장만 내는데 10장이 딱 끝났을 때 나는 성공하고 상대는 지각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재미나게 아까 너 지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거짓말로도 말을 하게 되고, 10장을 서로 뭐 버텨서 내는데 나는 성공했고 상대가 지각하면 내가 성공 토큰을 먹어서 게임을 5번 진행해서 성공 토큰 많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룰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재미난 부분이 확장 카드가 있어요. 각 캐릭터마다 한 장씩의 특수 카드가 있는데 확장이라고 하는 요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그냥 앞면은 효과가 없고 뒷면은 뭐 카드 뽑거나 지각인데, 확장은 각 캐릭터별로 다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뒷면이 둘 다 지각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강력한 등교 성공, 그러니까 바로 성공해버리는 카드도 있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진 카드를 먹으면은 경제인 경우에는 얘 뒷면이 성공인데 하고 놓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발동되죠. 그리고 나머지 카드들이 또 막 여러 가지 카드를 내가 완전히 뒤에 보는 것도 있고, 배돈 같은 경우도 재미나게 상대편을 지각시켜버리는 카드도 있습니다. 너 지각 이런 식으로 뒷면을 냈을 때. 그 게임을 처음에 룰을 잡을 때는 그냥 기본판으로 즐기시다가 확장을 넣고 즐겼을 때 확실히 게임이 좀 더 재밌어지는, 좀 다양해지는 맛이 있으니까 확장으로 하면은 20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장을 넣고 즐기시면 됩니다. 단 이제 20장을 하는 대신 협력으로 즐길 경우는 15장이니까 15장이니까 5장이 안 나오고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완전히 모든 카드가 다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카운팅하는 재미가 좀 더 재미나게 되는. 그리고 게임을 아까 2세트가 있으면은 3, 4인 협력 혹은 3, 4인 경쟁으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서, 가격이 이제 공개는 안 됐지만 가격이 괜찮으면 2팩으로 주문을 해서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건 19일 날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요. 그때 정확한 가격과 상세 구성물도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학교에 가자였습니다. 다음 게임 넘어갈게요. 게임 두둥. 카메라 카드 게임입니다. 요거는 이제 할인은 아마 끝났습니다. 할인은 끝났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소개를 해드렸어야 됐어요. 또 코북에서 출시되는 게임들이 이번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조만간 또 파주 슈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파주 슈필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또 할인 특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게임 궁금하셨다면 이 게임 구매 가이드 영상 보시고 행사라든지 할인 특가 할 때 한번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업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저희 우주TV 영상에서 지금 마에어 카메라, 그러니까 6, 7인 됐을 때 북작북작 할 때 즐길 수 있는 재미난 정말 그 파티 게임의 대명사인데, 요거는 이제 카메라업이 보드를 펼치고 굉장히 크게 그 게임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구성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휴대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휴대성을 카드 버전으로 바꾸면서 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카메라업의 재미는 고스란히 가져왔어요. 그리고 확장해서 즐길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 옛날 구판에서는 확장해서 나왔던 그 정신 나간 낙타 낙타가 원래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거꾸로 도는 낙타가 있거든요. 그 낙타까지 다 포함된, 어떻게 보면은 확장 구성이 어느 정도 살짝 맛깔스러운 확장이 담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카드 버전으로만 들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레이싱 구간을 카드로 펼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카드가 좋은 게, 내가 이렇게 S로 놔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테이블 구조에서 즐기느냐에 따라서 이 구간을 정사각형 혹은 길다란 직사각형 이런 형태로 구간을 놓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대로 놓고 막 낙타 말들도 이렇게 얹을 수 있는 그 구성물 그대로 들어있어서 낙타 놓고, 그 다음에 낙타가 이렇게 딱딱딱 달리면서 가는데, 낙타가 달릴 때 이제 카메라는 주사위를 던졌잖아요. 근데 요거는 카드로 달립니다. 단 카드로 달리면 이게 나 이번 내 차례 5칸 달려야지 막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요 카메라의 재미는 뭡니까? 어떤 색의 낙타가 얼마나 달릴지 모르는 게 이 게임의 포인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그 드래프트를 단계처럼 카드를 받아요. 그래서 카드를 받고 여기서 완전히 디스카드 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나와야 돼 하고 버리고, 아니 이거는 넣어야 돼 하고, 저마다 플레이어마다 카드를 묻어요, 더미에다가. 그러니까는 어떤 카드는 안 나오고 어떤 카드는 나오겠구나 정도는 각 플레이어마다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이 더미를 섞어서 셔플해서 돌아가면서 한 장씩 뽑기 때문에 어떤 색의 말이 몇 칸 가느냐 요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면은 요 카드를 펼쳐서 그 아까 모았던 더미를 펼쳐서 그 숫자만큼 가는데, 아까 이 상황 카드를 골라서 올 때 한 장은 내 앞에다가 묻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확실하게 얘는 가겠다라는 카드입니다. 얘는. 그런데 요것도 내가 배팅을 하는, 그러면 나 뭐 빨간색 3짜리 놓고 빨간색이 무조건 풀배팅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 카드가 재밌는 게 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다 놓은 카드는 자신과 상대 앞에 공개되어 있는 카드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상대가 내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나도 상대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돈을 줘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게임이잖아요, 이 카메라비.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1원을 내면은 그 상대편의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이 타이밍이 재미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달릴 때 3칸을 쓸 수도 있지만 그 앞에 3칸 앞에 미친 낙타가 있어. 미친 낙타가 있어. 그러면 그때 3을 써버리면은 낙타 위에, 미친 낙타 위에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검은 낙타가 가면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더미는 그리고 무조건 검은 낙타 카드가 들어갑니다. 대신 뭐 0, 1, 1, 2던가 그렇게 숫자가 다른데
그 중에서 몇 장 빠지고 들어가서 검은 낙타는 무조건 달리게 되고, 검은 낙타가 여기 있지만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안 타고. 그러면은 검은 낙타는 무조건 선두말 기준으로 앞에 세 칸에 멈추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앞에 레이싱할 때마다 고스트처럼 계속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검은 낙타에 걸리면 거꾸로 가고, 낙타 말에 올리면은 그 낙타를 얹고 가고, 계속 그 요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이 지금 또 재미난 게, 이게 카드 하나가 한 칸이에요. 하나, 두 칸인데 간격이 너무 벌어지잖아요, 낙타가. 그러면 레이싱이 따라가는 재미를 두기 위해서 요 카드를 뒤집습니다. 그러면 이 두 칸짜리 카드가 한 칸짜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낙타가 좀 더 추격하기 편하게끔 그런 밸런스 조절이 돼 있고요. 뭐라고 해야 돼? 한 칸 더 간다든지 아니면 빠꾸 시킨다든지 이런 여우와 이런 지름길 카드, 이 토큰을 저마다 하나씩 줘요. 그래서 매 라운드마다 배치를 해서 함정 설치하는 것 같은 그런 재미를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이제 카메라에 있는 배팅을 이제 한 뒤에 난 누가 1등 할 것 같아, 누가 꼴등할 것 같아, 아니면 누가 중간 정도 승부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칩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씩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든지 가져올 수 있어서 게임 끝났을 때 내가 가져온 이 배팅 카드에 맞게끔 돈을 정산을 합니다. 뭐 1등을 하겠다 그럼 7원을 받는 거고, 2등을 하면 3원인데 그 외에 1, 2등 나머지 하면은 1원을 뱉어야 되는. 그리고 정신 나간 낙타가 그냥 갈 때는 0인데 요게 이제 위에 얹으면은 더 빨리 달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뜻이에요. 그냥 없으면 안 움직이고, 누굴 위에 얹고 있다면 한 칸 간다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낙타가 딱 결승전 통과하면은 그 순서대로 딱딱딱 체크를 해서 돈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카멜업을 재밌게 즐기셨다면 그 카멜업의 재미를 고스란히 잘 담고 있고, 휴대성까지 잘 얹었고, 그 다음에 주사위 대신 카드로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좀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주사위는 던지면 계속 특정 숫자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한 번 3이 나왔으면 이제는 3이 안 나오겠다, 뭐 1이 나왔으면 이제 뭐 안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카운팅은 되는 요소가 있어서 조금 밸런스가 잡혀 있고, 대신 어떻게 말하면 그 우연적인 요소, 운적으로 빵빵 터지는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덜어졌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카멜업이 있는 사람들이 그럼 카드 게임을 사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뭐랄까 안정된 요소에서 펼칠 만한 공간이 있다 그럼 굳이 카멜업으로 즐기셔도 되는데, 약간 휴대성을 나는 좀 생각했다, 휴대성까지 생각하고 있다, 카멜업 게임 좋은데 이거 너무 박스 들고 다니기 무겁다, 이런 분들한테는 카멜업 카드 게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카멜업 카드 게임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볼게요. 다음 게임 두둥, 워체스트입니다. 벌써 600명 가까이, 20일 남았는데 600명 가까이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MTS 게임즈에서 지금 펀딩을 텀블벅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수상 전략 게임인데,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 게임이고. 근데 이거는 성향이 좀 맞아야 어느 정도 뭔가 대국을 즐기는 느낌의 그런 상대가 있다면 정말 재밌는 게임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 게임은 2대2가 진짜 재밌습니다. 2대2로 즐겼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즐길 수 있는 팀 배틀 할 만한 사람 있으면 진짜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펀딩이 정말 좋은 이유가 뭐냐면, 워체스트가 한번 나왔었던 게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오면서 한번 본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확장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색깔 이슈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약간 뭔가 정보가 비공개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색감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민감하게 보는 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한 번에 이게 이제 풀팩으로 나옵니다. 지금 여기 맞으면 풀세트가 129,000원이 본판, 노빌리티 확장, 시즈 확장, 나이트볼 확장까지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세 가지 확장까지 다 포함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에 생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색감 이슈는 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요소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상 전략이라는 게 이제 바둑, 장기 이런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분 내에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 이 보드 위에서 여기 있는 이런 거점들이 있습니다. 그 거점을 먼저 차지하는 게 승리 요건이에요. 1대1이면 6개, 그리고 2대2면 8개를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여기 지금 3개가 있으니까 이 3개만 토큰을 더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 본진인 거고, 여기가 이제 중앙, 어떻게 보면 싸움터인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병종들을 고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장기를 해보신 분들은 왕, 포, 차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동등하게 갖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은 재밌는 건 비대칭으로 갖습니다. 1대1로 이제 4장을 고르는데, 이게 8장을 딱 고릅니다. 8장을 탁탁 골라서 서로, 이건 무조건 드래프트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캐릭터 상성이 어떻게 겹쳐버리면 진짜 끝발나는 조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저 조합하고 저 조합은 만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잘라내기도 하고, 내가 먼저 얘를 가져가면 너는 쟤 가져갈 거야,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조합 흐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드래프트를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내가 하나, 상대가 하나, 내가 하나, 상대 하나 해서 서로 4개의 조합을 가져가서, 가져간 조합의 토큰들을
백에다가 넣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빌딩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백빌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토큰을 넣고 이 중에서 내 턴에 3개를 뽑는데 이거를 나만 보는 겁니다. 나만 보고 상대도 3개를 뽑겠죠. 상대 뽑고 해서 이 칩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배치. 내 이제 중앙 이 집 있죠. 내 본진에다가 그 토큰을 딱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동도 할 수 있는데 이동은 옆에 한 칸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동도 저마다 달라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는 한 칸 이동인데 뭐 기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멀리 간다든지 2칸을 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각자 이 비대칭이라고 했잖아요. 이 비대칭 그 병종 능력에 따라서 이동하는 능력 그리고 공격하는 능력, 이것들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의 조합을 보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동 옆에 한 칸, 공격도 옆에, 내 토큰 옆에 붙어 있으면 그 토큰 한 개, 제거는 완전히 게임 내에서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카드를 보면은 드래프트 할 때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5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게임에 이거는 5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2개만 들어가고 3개는 이제 대기덱으로 나요. 얘는 어떻게 해야 뽑을 수 있냐면 나중에 코인을 뒷면으로, 그러니까 내가 액션을 하지 않고 병종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놓고 선을 가져가거나, 왜냐면 이게 굉장히 3개를 뽑고 액션을 하고 또 3개를 뽑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후턴일 때 턴을 가져와서 다음 턴에 선을 보면은 유리하게 끝낼 수 있는 그 선잡이가 굉장히 또 재미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 하나를 포기하고 선을 가져갈 수 있고, 아니면 얘를 내가 병종을 못 내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병종은 하나만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병종 똑같은 건 하나를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선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모집, 그러니까 아까 더미에 2개만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토큰 1개를 가져와서 다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내가 특정 덱을 강화할 거예요. 100에는 2개만 들어있는데 어떤 병종이 좀 많이 필요해. 그러면은 모집을 해서 그 병종을 계속 넣다 보면 백빌딩이다 보니까 이 백 안에서 3개가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 덱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간 이걸 빌딩해 나간다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싫어할 수 있는 게 내가 5개를 넣는데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백빌딩이다 보니까 그런 운적인 부분 때문에 망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러지만 않을 수 있는 게 나왔다,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내가 3개를 뽑았어? 이거 오케이 알겠어. 그리고 한 번 쓴 거는 옆에다가 버려두거든요. 그래서 카운팅이 됩니다. 그럼 지금 내가 100에 뭐가 나오겠구나, 지금 뭐만 남았구나, 이 정도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운빨만 게임이다? 뭐 그렇게 치부하기는 조금 정말 아닌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한 보드에 하나만 놓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똑같은 게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격을 받으면 얘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굉장히, 이 캐릭터는, 이 병종은 내가 전술상 굉장히 중요한 병종이야. 여기서 지켜야 돼. 그러면은 체력을 늘리듯이 위에 토큰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토큰이 2개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공격받아도 위에 칩 하나만 버려집니다. 그러니까는 대신 자리, 알받기 같은 개념인 거죠. 이렇게 내 본진에서 알을 받고 있었어. 근데 하나가 제거되면은 거기가 빈 공간이 돼서 적이 들어와서 점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돼, 여기는 지켜야 돼. 그러면은 중앙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한 3-4개 막 이렇게 쌓아 놓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아무리 공격해도 위에 집이 날아가는 거니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그러면은 섣불리 적도 공격하기가 쉽잖아요. 왜냐면 다음 턴에 제가 날 또 역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싸움이 굉장히 재미난 게임이고, 이제 이 병종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확장에서는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기본 병종인 거죠. 뭐 궁수, 정찰, 파이크, 경비 막 이렇게 있다가, 이 병종들 외에도 이제 노빌리티는 이 칙령 카드가 추가되면서 늘어나고, 그리고 시즈 같은 경우는 요새, 공병과 공성탑이라는 이런 카드들이 또 생겨나고, 요새 맵 카드가 생겨가지고 요새 맵 카드에 따라서 요새를 설치하고, 요새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말을 죽이는 게 아니고 요새를 먼저 파괴해야 되는, 그러니까 체력 생명칙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요새를 활용하는 군색 카드들이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폴. 나이트폴이 이제 좀, 이것도 굉장히 재미난 변주를 주는 건데, 백빌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카드가 지금 상대편한테 이제 똥카드를 주는 거죠. 똥칩을. 그래서 상대 백을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도 있어서, 요게 이제 뭐 확장이 걸을 타선 없습니다. 솔직히 워체스트는 확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이제 선택하는 전략 폭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뭐 어떤 확장이 좋고 어떤 확장은 빼자 이런 게 걸을 타선 없이 그냥 다 풀악으로 즐기시면 진짜 제일 재밌고, 다만 이제 확장마다의 사람마다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확장 넣고 어떤 확장 빼고 이렇게 다 넣지 않고 넣고 빼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풀 구성으로 갖고 있다가 어떤 거는 내가 넣어보고 어떤 거는 빼보고 이렇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체스트가 이제 20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이게 기존에도 이미 출시된 게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갖고 계신 분들하고 기본판으로라도 즐겨보시면은 나에게 맞는 게임이다 아니다 정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워체스트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두둥. 예, 다음 게임은 퍼치입니다. 퍼치도 역시 텀블벅에서 펀딩을 하고 있고요. 옐로우스타 게임즈에서 지금 5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5일 남았어요. 444. 뭐야, 내가 보고 있는데 숫자가 444야. 444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재미난 게임이에요. 40분에서 60분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 우선 구성물들이 너무 예쁩니다. 여기 보시면 너무 예뻐요. 새들 구성 콤포가 너무 예쁘고, 이 게임은 파티 게임이고 영향력 게임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새로 즐기는, 그러니까 베개에서 꺼내서 내가 확실하게 집어넣는 영향력 라스베가스, 우리 주사위 돌려서 하는 라스베가스 게임 아시죠? 그 게임 느낌이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장수 타일에다가 새를 배치해서 새 그 영향력만큼 순위에 따라서 그 점수를 먹고, 이 지역마다 피조물들이 있어요. 피조물들, 그 지역의 1등이 피조물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피조물들을 해서 새를 날려보낼 수도 있고, 새가 아까 말한 이 분수 카드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거가 되는 거죠. 새를 완전히 죽이는 건데, 그래도 죽었다고 울지만은 않아야 될 게, 날아간 만큼 이제 밑에 숫자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쩍쩍쩍 점점점 분수대로 쌓여서 높게 쌓으면 또 8점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영향력, 아까 말한 라스베가스라고 말한 게 뭐냐면, 새가 동타잖아요. 그럼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쳐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재미난, 이 퍼치만의 재미난 포인트는, 장소 카드가 3개의 점수가 있는데 1등, 2등, 3등 점수에서 1등이 가장 높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꼴등이어야 점수가 높고 어떤 건 2등이어야 점수가 높고, 이런 변주들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잘 보고 저기선 1등, 여기선 2등, 여기선 3등,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머니에서 새를 뽑아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내 색만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는 내 색 주사위만 던져가지고 내가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 색깔 2개 플러스 주머니에서 꺼내서 상대편 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매운맛이죠. 어떻게 보면 더 매운맛이야. 상대는 안 겹치고 싶는데 내가 하나를 넣어버리면서, 너 1등하고 싶지 않지만 1등 해, 이런 식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난 겹치고 싶지 않지만 겹쳐,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놓고 배치를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점점 쌓아 올라가는 느낌으로 돼서, 그래서 보너스 행동으로 이제 피조물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우가 날아가서 여우가 원하는 하나를 딱 날려버리면은, 이제 각 피조물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한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글로 보시면은 편하게 더 즐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승점, 라운드마다 이 장소 타일에 계속, 요거는 이제 라운드 그 현재 위치에 따라서 점수를 계속 먹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비공개 미션들이 또 저마다 있어서, 이 미션을 통해서 서로 점수를 먹고, 게임 끝났을 때는 이제 아까 그 점수, 그 분수대 여기 있죠? 이 분수 트랙에 맞게끔 점수를 또 먹고 종료가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룰은 이게, 그러니까 패키지는 이렇게 큰데 뭐야 어려운 전략 게임이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냥 파티 영향력 게임인데 매운맛 게임이다.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포인트. 요게 이제 게임 자체는 59,000원에 출시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성물들이 새 피규어가 좀 더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둥지 피규어도 요거.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다. 그런데 예쁘기만 하고 끝나냐? 아닙니다. 게임이 매운맛이 잘 담겨 있고, 친구들과 아무래도 이런 영향력은 많아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4인 꽉꽉 채워서 매운맛으로 즐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적극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퍼치 인사이드 업, 그 이제 어스에서 출시된 회사죠. 어스 회사에서 출시된 게임이다 보니까 큰 그렇게 우려하지 않고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나는 매운맛 영향력 파티 게임 라스베가스 우선 좋아하셨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더, 그거보다는 룰적으로 웨이트적으로는 좀 더 있는, 이 피조물 능력들이 이제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도 좀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고, 백빌딩, 이제 여기다가 새가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빼느냐, 요거에 또 이 요소가 약간의 웨이트를 올려주는, 그러니까 난이도를 올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보다는 웨이트가 조금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 퍼치인데 여러분들 5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영상들이나 리뷰들, 이런 것들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퍼치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푸에르토리코 1897입니다. 요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카멜업처럼 좀 이제 할인 특가 같은 경우는 지났지만, 워낙 이 푸코는 명작이기도 하고요. 우주TV를 많이 보셨고, 이제 저 티노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제 푸코는 정말 인생 게임, 제 올타임 베스트 다섯 손가락에 항상 들어가는 게임이라서 언젠가는 소개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또 신작이 나오면서 구매 가이드에서 소개를 또 하게 됐네요. 푸에르토리코 1897은 기존의 푸코 버전을 다시 리메이크했습니다. 리테마한 거죠. 왜냐면 푸코가 약간 이주민 있고, 테마 자체가 조금 이제 요즘 이런 민감한, 역사적인 민감한 시기에 좀 맞지 않는 그런 테마라서 테마를 리테마했습니다. 그래서 테마만 리테마한 게 아니고 그래픽적으로도 좀 더 보완하고, 기존에 있던 또 많이 출시됐던 푸코의 확장들을 좀 담아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푸코는 진짜 재밌는 게임입니다.
게임입니다. 역으로 이거 20년 뒤에 해도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20년 뒤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해도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푸코를 안 해보셨던 분들, 그러니까 완전 지금 이 푸코를 한 10년 전 혹은 5년 전 보드게임을 하시는 분들 치고 푸코를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드게임을 이제 갓 하시는 분들이 푸에르토리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매 가이드 한번 하도록 할게요. 푸코는 우선 웨이트가 있습니다. 전략 게임이고 간결하다고 보면 간결해요. 예, 잣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컴팩트하고 장고도 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 있습니다. 왜냐면은 적당히 카운팅을 하고 수를 봐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깊은 맛. 내가 나 이 게임 정말 제대로 한번 파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한테는 진짜 재밌을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게 재미난 부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승점을 따면 승점칩이 비공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흐름상은 알아요. 흐름상 제가 지금 승점 많겠구나. 그런데 이게 게임을 먹는 점수가 승점칩 점수가 있고 게임 끝나고 건물 점수가 있고 뭐 끝내기 점수도 건물에 있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있는데 건물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승점 러쉬를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안 보이지만 건물로 러쉬하는 사람은 좀 보이게 되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승점을 카운팅하는 부분도 굉장히 재밌고 끝내는 게 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 이주민 칩이 떨어졌거나 승점 칩을 인원수에 맞게끔 따로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데 승점 칩이 떨어졌거나 혹은 이 개인 보드에 보면 이렇게 건물을 채우거든요. 이렇게 밑에. 근데 이 건물을 누군가가 채웠거나 그 세 가지 조건에서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푸코의 가장 저는 어떻게 보면 매력 포인트 진짜 중요한 매력 포인트는 이 승점에 관한 부분이에요. 승점과 끝내기.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면은 나는 빨리 끝낼 거야. 로 달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불리해? 그러면 나는 승점을 내가 좀 더 빌드업을 해서 갈 거야. 그런 부분.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흐름이 우리 조금 되게 천천히 하는 느낌이네? 그러면 점수를 만들 수 있게 엔진을 만들어야지. 로 가든지 누가 지금 러쉬를 하네? 누구 지금 막 승점 러쉬 하네? 그러면 게임 빨리 끝내는 쪽으로 가야지. 이런 전략을 처음부터 잡아가야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략성도 굉장히 있고 하면 할수록 진짜 뭐 사골 한 30년 사골 같은 느낌으로 울거져 나오는 맛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매력은 뭐 이쯤 하면 됐고 게임은 어떤 방식이냐면 저마다 역할이 있어요. 선이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생산합시다. 그럼 생산을 하는데 누군가가 선택한 액션을 다 같이 합니다. 다만 집은 사람이 좀 더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을 해. 그러면 상품을 생산을 하는데 상품 생산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자기가 생산한 것 중에 하나를 더 얻어. 혹은 상품을 우리 그 상품 판 걸 점수로 합시다. 그러면은 상품 생산한 걸 점수합시다. 그럼 선장을 집어. 그러면은 상품들을 배에다 실으면서 점수를 먹는데 선장을 집었던 사람은 1점을 더 먹어.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이득을 줍니다. 내가 이득을 봐야 되니까 저거 하면은 딱 하나인데 하는데 누가 꼭 집어. 그리고 아니면은 쟤한테 저거 주면은 제가 1원 더 이득이면은 건물 살 수 있겠네? 그럼 내가 사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잘라먹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턴에 돌아가면서 액션 카드를 고르고 그 액션을 돌아가면서 다 하고 3명이면은 이런 식으로 3개를 골라요. 그러면 나머지 안 골라진 액션 칩들 있잖아요. 그 위에는 동전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뭔가 맛깔스럽게 보상을 주는 거죠. 그리고 선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이제 푸코의 두 번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선이 돌아간다. 3명이면은 1등, 2등, 3등 했어요. 그러면 이 처음 했던 선칩이 얘한테 돌아가서 이 역할칩이 다시 초기화되고 얘가 먼저 고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내가 이번 전에 선이었으면은 다음에는 꼴등으로 집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턴이 굉장히 꼬여요. 그래서 이 선 개념을 가져오는 개념이 바뀐 게 이제 이 우주 테마로 이 작가님이 우주 테마로 바꾼 게 뉴 프론티어. 그게 이제 푸코의 선이 원래 돌아갔는데 선을 뺏는 그런 요소가 추가가 된 부분이 있고 물론 테마는 이제 우주 테마기도 하죠. 레포겔하고 롤포겔 테마를 입힌 푸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 푸코 버전.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뭐 농작물도 가져오고 이주민도 가져오고 건물도 사고 해서 그 농장을 가져오면은 농장 위에 일꾼이 얹어져야만 생산이 가능하다. 그런데 옥수수는 이주민만 있어도 생산이 되지만 나머지 작물들은 그 공장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 작물하고 건물이 페어로 둘 다 일꾼이 올라가야 생산했을 때 자원이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생산하기 힘들죠? 하지만 그만큼 생산하기 힘든 만큼 자원을 승점으로도 바꿀 수 있지만 여기 상품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는 돈이 굉장히 좀 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데 비싼 작물일수록 돈을 많이 번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제 1원짜리, 2원짜리, 3원짜리 이렇게 있고 건물들이 있고 해서 요 건물들을 가져와서 내 보드에 놓고
이 건물의 능력들이 또 저마다 달라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뭐 어떤 건물이 좋은 거야 하고 애매하지 어려운데 게임을 하면서 익숙해지면은 어떤 건물이 좋고 어떤 테크로 가야지가 팍팍팍 잡혀서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능력도 마찬가지로 일꾼이 놓여져야만 발동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건물 구멍이 건물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자원도 채워야지 건물도 채워야지 하다 보니까 이주민을 데려올 때 이주민 하나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고민 엄청 합니다. 이걸 작물에 놓을까 건물에 놓을까 엄청 고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을 집으면은 이렇게 이주민을 받고 나서 하나를 또 추가로 준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주민을 많이 집기도 하는데 아까도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이주민이 또 떨어지면 게임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주민만 또 많이 가져가고 뭐 이렇게 구멍 많은 건물들이 있거든요. 구멍이 3개짜리. 그런 거는 이 수만큼 계산을 해서 최소 미니멈이 우리 플레이 인원수고 인원수보다 여기 우리 플레이어가 지은 건물들의 구멍이 더 많으면 그만큼 이주민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건물이 그만큼 많이 지어졌으면 일꾼들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가 또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물들을 어떤 건물들을 사느냐에 있어서 게임 플레이의 흐름, 게임 플레이 타임을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뭔가 서로 밀당의 맛이 있어요. 네가 그거 집어. 너 그거 집을 수밖에 없지? 아니 내가 그럼 내가 갈게. 이거 하는. 그러니까 이 예전에 말씀한 카네기의 그 맛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카네기를 냈어. 푸콘을 안 했는데 카네기 너무 재밌겠어. 그럼 그분 푸코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카네기에서 저는 정말 핵심적인 재미가 네가 안 하면 어쩔 건데요. 내가 안 해도 돼. 네가 언젠간 그거 할 거야. 나는 준비 다 돼 있거든. 이거든요. 푸코도 역시 그 재미입니다. 나 이거 준비 다 돼 있어. 네가 그거 안 집으면 어쩔 건데. 그리고 아니면 저거 내가 무조건 이거 집어야 살 수 있다. 안 그러면은 한 턴 돌아야만 내가 저걸 할 수 있다. 막 이런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푸코와 카네기가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푸코를 안 해보신 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카네기를 재밌겠다. 그럼 푸코 100% 재밌게 하실 거예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푸코 심판에서는 확장들 건물이라든지 빨간색이지 이거 옛날에는 귀족이었던 걸로 같은데 시민이라는 요 확장이랑 밀수꾼 축제 확장들 이제 요건 요즘 맛이죠. 요즘 맛. 그래서 목표판에 미션 달성을 하면 보상을 주는 그런 요소가 생겨가지고 푸코가 20년 전에 출시됐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MSG로 요즘 느낌의 게임, 그러니까 요즘 미션 카드라든지 뭔가 선착순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넣긴 했다. 그래서 요거 구성품이 다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어판이 좋아진 게 외국판이 혼 많이 났습니다. 맞았어요. 외국어판이 조금 안 보이고 잘 안 보이고 글씨도 굉장히 가독성도 흐리흐리하고 글씨도 없었을걸요? 아마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것들을 잘 보완했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판 버전이 굳이 필요가 없죠. 외국어판을 갖고 있는 저같이 이제 컬렉터로서 외국어판을 사서 딱 있는 분 아니고서는 굳이 외국어판을 즐기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푸에르토리코 1897이었습니다. 진짜 전략의 맛. 진짜 나는 보드게임 한 번 사면 최소한 한 10판, 최소한 10판이고 한 50판, 100판 한다. 나는 헐 때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 게임 정말 추천해 봅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두둥. 바르셀로나입니다. 요 게임도 역시 지금 학교에 가자랑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구매 가이드 끝나고 아마 이제 펀딩을 할 거예요. 일정이 공개가 됐죠. 근데 가격이랑 상세 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드게임 긱 페이지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르셀로나 이제 히트게임즈에서 출시한다고 소개가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지난달에 펀딩에 이어서 이렇게 빠르게 또 바로 바셀 굵직한 유럽 게임이 펀딩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재미난 약간 일꾼 놓기의 변주 게임이고요. 점수가 굉장히 팍팍 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아까 푸코는 깜깜이 점수잖아요. 지금 내가 이기고 있나 제가 이기고 있나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거는 시원시원하게 누가 이기고 있구나. 그리고 한 20점 앞에 벌어져 있어도 몰라. 게임 끝났을 때는 20점 금방 따라잡거든요. 그래서 점수 많이 나고 호쾌하게 그렇게 팍팍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포인트 샐러드 이것도 어떤 태클을 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점수를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게임 보드가 처음에는 벌판에서 시작해서 게임을 진행하면서 진짜 너무 예뻐요. 우선 게임을 진행하면서 바르셀로나 왜 이렇게 예쁘게 줬어 이거 바르셀로나를 뭔가 만들어가는 테마적으로 정말 잘 입힌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마적으로는 진짜 만점 주고 싶어요. 이 게임은 보시다시피 이 보드 이제 밑에 터에다가 1단계 건물, 2단계 건물, 3단계 건물 지어가면서 하는 게임이고 옆에는 이제 도로죠. 도로에다가 이거 도로 타일도 찍고 트램도 있어서 트램도 이동하고 이 네모 큐브가 승객이에요. 그래서 승객도 내려주고 그런 느낌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할 거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면 이 시민 토큰이
세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를 더미에서 뽑습니다. 더미에서 두 개를 뽑아요. 그러면 어떤 종류가 나왔냐에 따라서 이 두 개를 지금 파란색, 빨간색, 녹색이거든요. 근데 녹색이 이제 하층민, 빨간색이 뭐 중산층, 그다음에 그 파란색이 상류층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등급을 어떤 것을 위에 얹고 놓느냐에 따라서 지어지는 건물이 달라집니다. 시민을 이렇게 여기다가 놓으면은 이 시민이 놓은 자리 줄에 요렇게 있어요. 그 경계선 스트레이트를 가보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걸 놓으면은 이 액션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교차로 지점에다만 놓을 수 있습니다. 시민을.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놓으면은 이 액션을 하고 여기다가 놓으면은 요 액션을 하는 거죠. 그 두 가지 액션을 원하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대각선도 있습니다. 대각선은 여기다가 놓으면은 이 가로 대각선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놓으면은 이 액션도 하고 이 액션도 하고 여기 대각선도 액션도 하는데 지금 이게 교차로가 있기 때문이지만 교차로 없이 이 지점은 이렇게 비용을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돈을 내야 3개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놓고 액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액션들이 다 저마다 심플하게 뭐 돈을 먹거나 자원을 먹거나 이 세르다 트랙이라고 하는 이 친구 아저씨죠. 이 트랙이 중요합니다. 이 트랙을 올리거나 혹은 이제 여기는 이제 트램 이동하거나 뭐 도로 타일 놓거나 교차로 놓거나 이렇게 다양한 액션들을 이 토큰을 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액션을 진행한 뒤에 이렇게 놨잖아요. 그럼 이 하나의 블럭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앙 타일 주변에 네 개의 꼭지점에 모서리에 여기에 그 시민 토큰을 따라서 어떤 시민이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은 무조건 지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짓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지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테마상 이주민들이 주 바르셀로나 이주민들이 와가지고 마을을 형성한다. 뭔가 건물을 만들고 형성한다. 그런 느낌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렇게 건물이 보면은 자 이건 아무거나 그러니까 어떤 시민이든지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무조건 중산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위에 층만 보면 돼요. 2개씩 쌓았지만 위에 것만 보면은 아무거나 녹색이 있고 여기는 빨간색이 있죠. 그럼 이 칩 2개를 빼서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여기다가 짓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었을 때 빈터면은 그냥 이 건물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아무거나 지어도 되지만 이건 지금 빨간색이 2단계 건물이에요. 2단계 건물은 밑에가 지금 1단계 건물 위에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으면서 세르다 트랙, 아까 요게 있었죠? 요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트랙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왜 마이너스예요 하면은 이게 이제 테마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모르는데 원래 이 세르다, 이 사람이 원했던 건 이렇게 1단계 건물입니다. 니은자, 여기 보시면 건물이 이런 걸 원했대요. 이 세르다, 이 바르셀로나의 건축을 담당했던 설계자가. 왜냐면은 이렇게 해야 뭐 빛도 그렇고 사람들 보는 것도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놨는데 1단계가 이렇게 2단계가 되는 순간 이 두 건물은 서로 이제 자연을 보는 게 아니고 건물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획자의 의도랑 어긋난다 해서 세르다 트랙이 내려가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3단계입니다. 여기 빽빽하게. 요거는 뭐 말해 뭐야겠죠. 그래서 3단계 건물을 지으면 세르다 트랙이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의도와는 다른 거죠. 그 기획자랑 의도와는 다르게 지어졌다라는 그 테마가 굉장히 재밌게 녹아들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뭐 점수를 먹기 위해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물이 지어지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세르다 트랙이 내려간다. 그리고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해서 바르셀로나의 그 파밀리아 있잖아요.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트랙이 있는데 요거는 자기 개인판에 아까 그 트랙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나 둘 올라갈 때마다 한 칸 올라가면 여기가 원래 빈 칸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개인판에. 그래서 빈 칸이 될 때마다 선착순으로 원하는 타일 가져와서 놓고 보상을 받는 겁니다. 1부터 4까지의 보상을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세르다 트랙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좀 그림이 칙칙하긴 하지만 자 건물을 아까 써서 그러면 시민 토큰 2개가 빠지면서 건물 혹은 3개까지 쓸 수도 있거든요. 빠지면서 건물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빠진 칩들이 요 밑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왼쪽부터 이렇게 쭉 채워져 갑니다. 이쪽으로. 그러면은 파란색은 윗줄, 빨간색은 중간줄, 녹색은 밑으로 채워지는데 채워지면서 여기 보이는 승점 칩 중에 가장 낮은 승점을 얻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건물을 건설하면은 지금 4, 5, 6 있지만 4가 가장 낮은 숫자잖아요. 4점을 먹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파란색이 채워지면 4가 가려지면 그 다음부터 5점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 시민 토큰이 여기에 채워지면서 숫자 점수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반으로 갈수록 얻는 점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트랙이라도 한 줄이 꽉 차게 되면은 중간 점수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위에 있는. 그래서 이게 세르다 점수 계산 타일이라는 건데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이게 게임을 하기 전에 랜덤으로 섞어서 3개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로 점수를 계산하겠구나가 게임 시작 전에 펼쳐지고 그걸로 계획을 짜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설계해야 됩니다. 큰 도로, 넓은 도로당 2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은 도로라 하면은 여기다가 놓는 대각선 도로에다가 놓고 여기 중앙에다가 놓는 넓은 도로인데
이게 그냥 개당 2점을 먹는 것 뿐만 아니라 그냥 지면 2점인데 여기 보시면 세르다 트랙에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곱하기 점수를 또 먹습니다. 개당 2점이야. 그러니까 2개면은 4점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끝까지 갔어. 그러면 16점을 먹는 겁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세르다 트랙을 올라가야 좋은 건데 건물을 2단계를 지으면 내려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자리지만 좋은 자리를 놓으려고 하지만 거기다가 놓는 순간 건물 건설은 무조건 필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는 순간 내가 트랙이 내려가니까 못 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이 재밌어요. 난 여기를 해야 되는데 쟤 때문에 내가 이걸 지어지게 되네. 그럼 안 돼. 여기다 놔야지. 아니면은 터가 아직 남아있으면은 여기다가 놓으면서 여기다가 무조건 지는 게 아니고 빈 터에다가 1단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지어나가는 게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끝나면은 이제 다음에는 뭐 1단계 끝나면 다음 2단계, 3단계인데 일단 단계가 끝날 때마다 이제 세르다 트랙이 초기화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던 사람은 내려오고 재미나게 이제 밑에 있던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마이너스 된 사람은 계속 있어야 되고 심지어 마이너스 밑에 있으면 점수를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먹는 경우도 있어서 내가 근데 이거 2개 미션 난 관계없어. 그러면은 세르다 트랙을 그냥 내리더라도 다른 혜택으로 보상을 먹는 게 또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엔진을 굴려나가는 맛이 있고 게임판에 보면 이게 다 점수입니다. 이게 이제 승객인데 승객을 빼서 놀 때마다 여기 점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창고거든요. 자원을 여기다가 놔요. 붉은 대성당처럼 자원을 여기다가 놓는데 제한이지만 조약돌 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빼면은 슬롯이 많아지면서 보관 창고가 늘어나면서 끝나고 이 빨간색이 이제 끝나고 먹는 점수거든요. 요 점수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교차로 타일 같은 경우는 보드에다가 보면은 여기 중앙에 놓으면 이제 돈을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놓을 때. 근데 교차로 타일을 여기다 두면은 그 위에 시민 토큰을 놓는 사람이 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차로가 건설이 됐기 때문에 굳이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액션 똑같이 하지만. 다만 그럼 이 교차로 지은 사람은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시민이 이쪽에 올라오면 이 하늘색 플레이어는 이게 이제 해금이 된단 말이죠. 열리면서 교차로가. 그럼 밑에 그려진 자원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교차로를 밟으면 세금을 내라 이거야. 세금을 내는 거고 3개가 열리면 이 중에 2개. 3개까지 열리면 이 중에 2개. 여기 5개까지 열리면은 요 그림 밑에 중에 3개 다른 걸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엔진이 굴러가는 거죠. 수익인데 이걸 지을 때 위에 비용도 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조약돌을 뺄 때 여기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는데 가로 세로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뻗어나갈 때 놓는 거에 보상을 받고. 그래서 공공건물도 위에 비용을 냈고 가져가면서 이 중앙에 그려진 그림, 액션을 보너스로 수행하고 점수와 세르다 트랙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선착순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총 7개 중에 5개가 게임 내에 깔리고 처음엔 3원, 2원, 1원 내려가고 기본 보상은 똑같은데 점수가 점점 내려가요. 선착순 점수라서. 그래서 먼저 하는 게 또 유리하죠. 근데 돈 3원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 모으기가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위에 이게 이제 끝내기 점수 같은 건데 그 모더니즘 타일이라고 해서 요거를 가져가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5개까지 놓을 수 있는 거예요. 5개까지 놓으면은 게임 끝나고 요거 타일, 모더니즘 타일당 2점을 먹는 거죠. 모더니즘 타일당 2점인데 재미나게 요걸 또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개당 2점인데 내가 돈을 내고 모더니즘 타일 개선을 얘가 딱 올리면은 곱하기가 2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1, 2냐? 아니면 후반에 가면 여기 있습니다. 2, 4도 있고 2, 3도 있고 1, 3도 있고. 재밌죠? 그래서 이거 올릴 때도 대신 여기는 이제 3자는 비용이 있죠. 여기 위에 살짝 보이잖아요? 이 비용을 내고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여기 놓는 타일은 곱하기 4점이 되는 거죠. 근데 대신 올릴 때도 비용을 내야 되고 여기 타일 놓을 때도 비용을 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게 비용을 많이 낸 만큼 많은 보상을 준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지금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포인트 샐러드가 굉장히 잘 담겨 있는 게임이고 진짜 예쁘다. 이렇게 진짜 하고 나면 재밌고. 트램을 설명하는데 트램이 이동하면서 손님을 내려놓으면은 손님이 이제 내려놓으면서 그 줄에 있는 보너스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끝나고 그냥 해금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액션을 하다 보면 다 교차로에 막혀가지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손님을 내려놓으면 손님은 도로에다가 놓기 때문에 그 줄에 있는 액션, 그러니까 도로는 하나밖에 액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액션을 하나를 보너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손님은 좀 쥐어짜는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다양하게 결국은 엔진을 나만의 뭔가를 굴려서 뻥튀기를 딱 하는데 뭔가 여기서 메인보드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알콩달콩 뭔가 도시를 같이 만들어가는 같이 협력하는 느낌도 있다. 같이 하는 맛이 있는 좀 게임이에요, 이건 실은. 그리고 자리 겐세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약간 일꾼놓기 변형인 거니까 놓으면서 이 줄과 이 줄은 내가 먹을게 딱 놓고 이게 이제 액션 타일이 처음에는 보드에 박혀 있는데 게임을 이제 좀 해보시면은 액션 타일을 섞어서 랜덤 배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랜덤 배치가 돼서
여기랑 여기 콤보는 진짜 좋은 줄이네 해서 그 줄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줄 좋은 자리는 사람들이 많이 노는다는 거니까 거기다는 교차로를 먼저 깔아놓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교차로를 깔아놓으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먹어둬야지, 막 이런 엔진을 굴리는 맛이라 굉장히 좀 재밌고,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딱 말하는 3시즌을 딱 끝나고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게임도 굉장히 좀 루즈하게 늘어진다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내 턴에 어차피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시미 토큰 2개 배치하고 액션하고 그 다음에 건물 바로 짓고 토큰 다시 2개 빼서 다음 턴 준비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게임이 좀 쾌적하게 흘러가는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르셀로나는 이제 조만간 제가 이제 뭐 룰 영상뿐만 아니라 배워보기뿐만 아니라 그 먼저 보기까지 이렇게 2개를 동시에 같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펀딩이 조만간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니까요. 조금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덴다이스가 갖고 있는 그 기본 어느 정도 평타, 항상 보덴다이스에서 나오는 그 게임들은 유로 게이머들에게 있어서 만족감에 평타를 주는 게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평타 이상은 하는 게임이다. 그리고 시인작가답지 않게 게임의 완성도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게임 할 때마다 리플레이서도 많이 신경을 썼어요. 아까 여기 이 00 타일 점수 깔리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엔진 그 모더니즘 타일 깔리는 부분도 그렇고, 액션 타일 깔리는 것도 그렇고, 그 라운드마다 깔리는 3가지의 그 세르다 점수 타일 깔리는 것도 랜덤으로 깔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시모네 형의 장점인 게임을 할 때마다의 그 전략과 리플레이성이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잘 어떻게 보면 이 게임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 바르셀로나가 이제 어떻게 가격에 출시될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프로모까지 프로모까지 준비를 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르셀로나까지 해서 저희가 한 10가지 게임들을 알아봤는데요. 요 게임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잘 보시고 잘 장바구니 잘 담아두셨다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만간 또 출시될 보드게이머즈 2월호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드게임에 대한 소식과 구매 정보, 그런 것들, 또 인터뷰, 막 이런 다양한 게임 정보를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 영상 더보기란에 보드게이머즈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해외 뉴스까지 여러분들이 좀 더 완전히 열람되는 버전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우리 우주TV 골드 회원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무삭제 버전, 그러니까 풀 버전으로 감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 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우바!